안녕하십니까. 강남 테마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조성혁 원장입니다. 신부 피부 재생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 재생술을 하는 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약품을 사용한 방법이 있고, 하나는 레이저를 이용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저희 피부과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이 가장 깊고 또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약품을 이용한 신부 피부 재생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부라는 의미는 그림에도 제가 올려놓았는데요. 깊은 부위의 피부, 즉 진피의 아랫부분까지 치료하려는 의도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쪽이 표피 쪽이죠. 이쪽이 표피 쪽입니다. 얕은 피부의 표피이고, 그 아래층 모낭이 보이는 부위가 진피 쪽입니다. 이 진피는 크게 보면 4등분 해가지고 위에 3분의 1, 아래 4분의 3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을 아주 섬세한 조직으로 되어 있는 유두진피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아래쪽은 좀 거칠고 또 두꺼운 섬유들이 많은 그물진피, 예전에는 망상진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레이저 치료는 유두진피를 목적으로 치료를 하는데요. 프랙셔널 레이저는 일부는 망상진피까지 들어갑니다. 이 신부의 의미는 이 망상진피층까지 한꺼번에 치료하려는 의도입니다. 즉 프랙셔널 레이저가 망상진피에도 충분한 효과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그 프랙셔널 레이저의 원리가 부분 치료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얻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 번 치료를 하죠. 이 신부 피부 재생술은 동시에 신부 진피층까지 한꺼번에 치료하려는 의도입니다. 한꺼번에 깊은 부위를 치료한다는 의미에서 신부 피부 재생술이라는 용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신부 피부 재생술의 가장 효과적인 대상들이 있는데요. 즉 어떤 질환을 치료하냐면 피부 노화가 첫 번째입니다. 즉 피부가 노화가 되면 망상진피층까지 느슨해지고, 또 느슨해진 피부 때문에 피부가 늘어지게 되죠. 그리고 표피가 손상이 되면 결이 거칠어지고 피부색이 나빠지고 주름, 또 이런 것, 모공 이런 것들이 잘 보이게 됩니다. 그 외에 장기간 걸치는 염증 때문에 대표적인 것이 여드름인데요. 피부가 한머리 되면서 흉터를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의 경우, 즉 광노화로 인한, 또 자연노화로 인한 주름이나 처짐, 그 넓은 모공, 그리고 상부의 피부 상태가 나쁜 불규칙한 피부톤, 그리고 혹시 오래된 또 만성 염증으로 인한 파인 흉터들, 이 세 가지를 치료하는 것이 주요 치료 질환들입니다. 꼭 신부 피부 재생술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죠. 그렇지만 여러 번 치료를 해야 되고, 또 한 번에 100% 완벽히 치료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치료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번의 치료, 또 많은 치료 횟수에 따르는 불편함, 이런 것들을 줄이려고 시도하는 것이 신부 피부 재생술입니다. 이 신부 피부 재생은 쉽지는 않은 치료입니다. 왜냐하면 회복 기간이 필요한 치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 여유가 있고, 또 잠깐 쉬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부 피부 재생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신다면 자신의 피부 상태가 이러한 신부 피부 재생술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여드름이 많이 나거나 아주 민감한 피부이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사전에 병원에서 치료를 어느 정도 받아서 진정을 시킨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또 신부 피부 재생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임신하고 수유죠. 당연히 약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또 고혈압이나 당뇨, 또 어떤 중증의 질환, 치료되지 않은 질환들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이 신부피부재생술에는 마취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취에 쓰는 약제나 또 회복기간에 필요할 경우에 투약이 필요한데 이러한 치료되지 않은 중증의 질환이 있다면 진행을 할 수도 없을 수 있습니다. 또 아큐테인이라고 해서 피지 조절제로 잘 알려져 있죠. 이러한 약제를 비교적 장기간 투여하신 분도 용량에 따라서 6개월 내지 1년 정도 중지한 후에 저희가 이 신부피부 재생을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켈로이드처럼 이제 상처 반응에 대해서 특이한 피부, 이러한 체질을 갖고 계신 분은 제가 시행하지 않습니다. 수술 전에 이제 마취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취를 해도 안전한지 그러한 이제 기본적인 혈액 검사, 또 심전도, 엑스레이 검사 등을 이제 내과에서 받으시도록 안내를 해드립니다. 필링 과정은 이제 60분 정도는 이제 필링에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이제 필링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전처치가 있는데요. 일단 얼굴에 어떤 이물질이 없는 것이 아주 좋죠. 그래서 하루 전에는 화장을 하지 않으시도록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수술날 오시면 세안을 저희가 깨끗하게 하도록 권해드리고, 그 후에 이제 수술실에 들어오면 얼굴 표면에 있는 피지를 깨끗이 닦아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저희가 이제 시행을 하는데요. 이제 수술 직전에 일단 자리에 이제 앉으시게 해서 제가 어디까지 치료를 할지 이제 범위를 정합니다. 이 신부피부 재생술 후에는 피부색이나 질감이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최종적으로는 좀 밝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부 자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피부톤이 밝아져서 저희가 수술 한 부위, 안 한 부위의 차이를 이제 최소화하는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이 턱선, 뼈 아래쪽부터 라인을 그어서 귀 바로 앞쪽까지 좀 표시를 하게 되고요. 이마 쪽과 모발이 있는 쪽은 헤어라인의 한 1cm 후반까지 저희가 필링을 진행합니다. 눈꺼풀을 포함해서 전체를 다 하게 되죠. 이렇게 빠짐없이 하는 이유는 수술 받은 부위, 안 받은 부위의 색상 차이를 이제 얼굴 내에서는 적어도 느낄 수 없도록 이제 하도록 하는 의도입니다. 목하고의 이제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턱선과 수술받지 않은 목 사이의 경계는 제가 1, 2cm 범위 내로 굉장히 가벼운 신부피부 재생을 시행해서 아주 색상이 완만하게 변하도록 눈에 잘 안 띄도록 저희가 디자인하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표시가 끝나면은 이제 수술실에서 누우신 상태에서 제가 정맥을 연결하고 신경 차단 마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신경 차단 마취를 병용하는 이유는 수액으로 투여하는 전신 마취제의 용량을 줄여서 나중에 신속히 회복하고 불편함을 줄이려는 의도입니다. 그 외에 이제 마취 전문의가 오셔서 이 약제를 투여하면서 또 호흡과 심장 상태를 잘 파악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필링 자체는 이제 1시간 정도 끝나고요. 필링이 끝나면 저희가 이제 테이블 붙이는 과정까지 마취하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필링은 제가 들고 있는 이와 같이 펜 같은 이제 아주 단단한 막대기에 솜을 굉장히 단단하게 감고 여기에 필링제를 묻힌 다음에 이마부터 시작해서 아주 균일하고 또 단계적으로 필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필링할 때 이제 저희가 기준점은 필링제를 바르면 서리가 내리듯이 하얗게 조직이 변합니다. 그 색상의 변화를 보면서 필링의 강도나 범위를 파악하고 충분히 특정한 부분이 필링이 됐다고 판단되면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이마에서 시작해서 얼굴 전체에 강도를 조정해서 시행합니다. 색상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이제 단순한 필링 과정이 있고 어떤 흉터나 주름을 치료하기 위해서 깊게 하는 부위가 이제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필링도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부위는 최대한 깊게 하고
또 색상 때문에 하는 부위는 아주 최소로 해서 나중에 회복도 이제 중요한 부위 위주로 잘 회복되게 도와드리고, 다른 부위는 한 주 정도 지나면 대부분의 회복이 끝나도록 저희가 필링을 진행합니다. 필링이 끝나면은 이 피부색으로 되어 있는 징크 옥사이드 테이프를 표면에 이렇게 스티커처럼 쭉 붙여서 밀봉을 시키게 됩니다. 밀봉을 하는 이유는 이 테이프 자체가 수분을 날아가는 것을 막아줘서 필링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하루 정도는 필링이 더 깊어지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피부 보호 효과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목적에서 필링을 한 거의 모든 부위, 눈꺼풀을 제외한 모든 부위에 방수 테이프를 붙여서 하루 정도 필링이 더 진행되도록 저희가 시행을 합니다. 다음날 오시면 저희가 이제 후처치를 하는데요. 수술 직후에 붙였던 테이프를 전부 제거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주로 표피층이 다 탈락이 돼 있죠. 눈꺼풀 빼고는 대부분의 표피층이 탈락이 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상태를 보고 추가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주름이나 흉터가 심한 부위나 아니면은 필링이 추가로 이제 필요한 부위를 그때 부분적으로 필링을 시행합니다. 이때에는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마취를 추가로 하지 않아도 이 추가 필링은 큰 통증 없이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필링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노출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스무스 서브갈레이트 파우더를 바르게 됩니다. 노란색의 가루인데요. 면봉에 묻혀서 표피가 탈락된 모든 부위를 빠짐없이 바르게 됩니다. 이 파우더는 항균 효과가 있습니다. 균이 외부에서 이제 감염이 잘 못 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보호 효과가 있고요. 세 번째는 피부에서 나오는 진물과 이 분말이 마스크를 형성하면서 안에 있는 피부층을 잘 보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노란색의 마스크가 일주일 동안 계속 형성이 되게 되면서 밑에 상처받은 피부는 한 주에 걸쳐서 다시 표피가 회복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 비스무스 서브갈레이트 분말은 이제 댁에 가셔서 저희가 알려드린 대로 꾸준하게 이제 틈틈이 바르면은 아주 안전하게 또 특별히 다른 치료 없이 잘 피부를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다. 일주일째가 되면 이제 이 단단한 마스크를 저희가 떨어뜨려야 되는데요. 적어도 몇 시간 전에 바셀린을 마스크 위에 바르시도록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시기 전에 몇 시간 전부터 바셀린을 잘 바른 다음에 가볍게 마사지를 하면 안에서 회복된 표피층과 달라붙어 있던 마스크층이 서서히 안전하게 분리가 되겠습니다. 그 상태로 이제 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마스크를 제거하겠습니다. 자, 수술 후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은 수술 날로에서 한 8일째, 보통 날짜로는 이제 9일째가 되죠. 9일째가 되면 기본적인 이제 피부 회복은 끝나고 또 마스크도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세안과 화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에는 이제 피부 기능이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라 피부가 약간 민감하고 좀 많이 붉고 또 일부는 각질이나 약간의 딱지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마스크가 사라졌기 때문에 훨씬 편하시죠. 세안과 기본적인 이제 수분 크림, 또 아주 가벼운 화장은 이제 시작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일 불편해 하시는 것이 이제 붉은색이죠. 2주까지는 좀 많이 붉고요. 그 다음에 2개월에 걸쳐서 붉은색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붉은색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개월 이상 걸리는데요. 2개월쯤 지나면 그래도 상당히 돌아와서 훨씬 편해지시겠습니다. 자, 화장이 시작하면 이제 외부 활동을 할 수 있죠. 원래 이땐 표피가 살짝 남은 상태니까 어떤 심한 운동이나 힘쓰는 일은 이제 안 하시는 것이 좋고요. 가벼운 사무나 야외 활동 정도는 괜찮습니다. 피부 타입에 따라서는 피부색이 어두워지는 분이 계십니다. 즉 10분 중에 2-3분의 빈도로 과색소 침착이라고 해서 피부색이 검게 변했다가 회복되는 분이 계십니다. 이것은 이제 본인의 피부 타입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이제 점점 검어지는 분이 계신데요. 특별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수개월 뒤에 다시 사라지고, 보통은 이제 붉은색보다는 먼저 사라지기 때문에 그 기간 잘 넘기시면은 깨끗하게 사라지겠습니다. 또 1년에 걸쳐서 신부 피부 재생 효과가 천천히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효과가 이제 제대로 나오지 않죠. 표피만 살짝 아물고 약간 부어 있고, 이 상태에서 6개월, 1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피부가 재생이 되면서 주름이나 모공, 또 흉터 등이 계속 좋아지겠습니다. 이때 저희가 적절한 시기에 재생에 도움이 되는 약재를 처방해서 같이 사용하시도록 권해드립니다. 자, 이 장점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다른 치료로 이제 치료가 어려운 입주위 주름, 윗입술이나 입가 주름, 또 여드름 흉터처럼 여러 번 치료해야 천천히 좋아지는 흉터를 한 번의 치료로 상당 부분 호전시킬 수 있겠습니다. 신부 피부 재생술을 다시 요약해드리면 회복 기간이 필요한 수술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 여유가 있는 분이 마음의 여유를 잡고 느긋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료 후 홍방 기간이 비교적 긴 수술입니다. 보통 3개월 이내에는 대부분 이제 많은 붉은색이 사라지지만 개인차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의외로 오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본인이 사전에 활동을 잘 조정하시던지 또 그런 여유가 있을 때 시행하는 수술입니다. 또 최종 결과는 1년에 걸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을 좀 느긋하게 갖고 시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초반에는 치료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3개월, 6개월 이내에는 피부 재생이 활발할 때이기 때문에 약간씩 좋아지는 정도의 느낌이고요. 적어도 1년 정도에 걸쳐서 최종 결과가 천천히 나타나기 때문에 치료 결과가 나중에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또 부작용을 고려하셔야 될 것입니다. 부작용의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것이 지속성 홍반입니다. 즉 붉은색이 오래가는 경우죠. 항상 붉은 수술 후 홍반은 2-3개월 정도면 많이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이 지속성 홍반이라는 의미는 평소에는 이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안정기에는 피부색이 괜찮은데 덥거나 술을 드시거나 운동을 하시면 얼굴에 확 달아오르는 그러한 홍조 증상이 오래 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해결되기 때문에 비교적 시간이 그런 불편한 기간이 이제 오래 갈 수 있고요. 서서히 그 정도가 약해지면서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과색소 침착해서 아까 말씀드린 색소 침착이 오는 경우죠. 평소 피부색이 어둡거나 피부색이 밝더라도 상처 부위가 검어지면서 자국이 오래가는 피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이 신부 피부 재생술의 후에서도 이제 올 수가 있고요. 비교적 3개월, 6개월 사이에 사라지지만 색소에 대해서 예민한 분은 그 기간 이후에도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서서히 소실되면서 회복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비호성 반응에서 굳은 살입니다. 이 신부 피부 재생술을 받으시면 피부가 초반에는 상당히 예민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의 아니게 이렇게 마찰이 잘 되거나 또 주무실 때 가려워서 긁거나 아니면 화장이나 세안을 할 때 손톱이나 손끝에 긁혀서 반복적으로 상처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이제 반복되고 오래가면 비호성 반응, 즉 굳은 살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병원에 오셔서 틈틈이 잘 치료를 받으셔서 최종적인 흉터가 남지 않도록 관리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 붉을 때, 올라올 때 치료가 소홀히 되면 그 흔적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또 조심해야 될 부작용입니다. 수술 전에 얼굴 전체를 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렸죠. 질감이나 색조가 변할 수 있는 수술입니다. 따라서 얼굴 전체를 저희가 빠짐없이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데요. 얼굴 전체에서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수술하지 않은 목, 주변 피부랑 수술받은 부위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감염의 활성화인데요. 평소
포진 바이러스, 피곤할 때 입술이 부르트거나 입주에 염증이 자꾸 오는 분들이 꽤 많으시죠. 그러한 단순 포진이나 또 여드름이 있던 분들, 이러한 분들은 이러한 감염이 초반에 활성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피부 기능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외로 이제 자주 생길 수 있는데요. 그때그때 병원에서 잘 치료받아서 넘기셔야 됩니다. 치료를 소홀히 하시면 이러한 부위에도 흔적이나 또 비후성 반응 같은 합병증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상을 요약해드리면 신부 피부 재생술은 과정이 길지만 굉장히 뛰어난 효과를 나타내고요. 중간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병원에 오셔서 잘 치료에 따르시면 안전하게 또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우수한 효과입니다. 아주 오래된 역사적인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현대까지 지속되는 이유는 다른 치료로 얻을 수 없는 효과를 이 수술로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치료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